K와 남자의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균형감 있고 건강해 보이는 턱선 때문이었다. 남자의 휴대폰이 울린 건 2층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그 순간 K는 자신의 귀가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K의 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어디쯤이에요? 한수영. K는 희고 단단한 치아를 지녔다. 치가는 치밀하고 촘촘해서 좀처럼 음식물이 끼지 않는다. 그의 일상도 비슷하다. 예정에 없던 일, 예측되지 않은 일이 끼어든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다. 오전 9시 30분 K는 진료를 시작한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7시간씩 누군가의 입속을 들여다봐왔다. 타인의 야구공만한 구강이 그의 직장인 셈이다. 엉망인 치열을 바로잡기 위해, 턱뼈에 임플란트 나사를 받기 위해, 손상된 신경 가닥을 치료하기 위해 누군가의 입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시계 수리공을 연상시킨다. 오후 6시 진료가 끝나면 1시간 정도 병원 근처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보낸다. 그리고 퇴근이다. 저녁 시간은 아내와 아이와 함께 보낸다. 주로 그가 듣는 편이다. 330ml 기네스 2병도 빠지지 않는다. 자정 무렵 양치질을 마지막으로 K는 하루를 마친다. 몇 번 그런 일상이 깨질 뻔했다. 꽈리 모양으로 부푼 뇌혈관이 노모를 쓰러뜨렸고 아내는 아이의 어학연수를 고집했다. K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노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는 어학캠프에 참가한다. 주말마다 K는 노모를 방문하고 방학 때마다 아내와 아이는 출국한다. K의 일상은 구강에서 요양병원을 거쳐 밴쿠버로까지 확장되었다. 어쨌든 기네스와 치실로 하루를 마감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간혹 K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라 기네스와 치실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일상에 은색 세단이 굴러들어왔다. 지난달 K는 새 차를 구입했다. 독일산 중형 세단이었다. 아내가 원한 차였다. 차에 관해서라면 K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치아에 비하면 자동차는 아름답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다. 굳이 따진다면 K에게는 은색 외제 세단보다 치실이 더 중요했다. 사실 치과형 기계를 제외하고 K는 기계치에 가까웠다. 그의 손은 멀쩡한 기계나 기기를 살짝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오작동하거나 멈춰버리게 할 수 있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K와는 상관없었다. 그런 K도 이제 스마트한 물건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다. 자동차 키였다. 차 구입에 관한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서 했고 K는 자동차 키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아내는 작고 네모난 것을 내밀면서 말했다. 스마트 키예요. 테두리를 크롬으로 처리한 키는 손안에 쏙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열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스마트해 보였다. 지난주 K의 아내와 아이는 출국했다. 아내와 아이는 밴쿠버에 사는 처형집에 머문다. 몇 년 전 K도 함께 다녀온 적 있지만 뭔가 질린 기분이 되어 돌아왔다. 그 뒤로 방학이면 아내와 아이만 출국한다. K는 1년에 2번 8주 정도를 혼자 보내게 된다. 지금이 그 기간이었다.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관리사무소 정면에 붙은 시계의 바늘은 어제와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이지만 K의 퇴근 시간은 변함없었다. 지하 1층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한층 더 내려왔다. 거기도 빈자리는 많지 않았다.
K는 흰색 SUV 옆에 주차한 뒤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배라고는 가족과 함께 두어 번 타본 페리가 전부인데 주차선 안에 차를 세우고 나면 왠지 주차가 아니라 정박을 한 기분이 들었다. 차 안에서는 새 차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났다. 아내라면 자주 환기를 했을 것이다. 아직 새 차에 익숙하지 않았다. 에어컨 작동 버튼을 눌렀는데 CD 투입구가 열리거나 오디오를 켜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는 시기였다. 뭐든 틀리든 새 차든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차 밖으로 나왔을 때 은색 아우디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전조등 불빛이 눈을 찔러 K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불빛은 맞은편 벽면을 훑으며 반원을 그렸다. 주차장을 반바퀴 돌아 아우디는 대각선 건너 방향에 주차 중이었다. K는 그쪽을 일별한 뒤 통로로 나왔다. 서너 발짝 정도 걷다가 그는 몸을 살짝 틀어 스마트키의 버튼을 눌렀다. 그 동작은 예전 차를 몰던 시절의 것이었다. 새 차는 운전자가 문을 닫는 순간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작동된다. 7년 넘게 몸에 배어 있던 동작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튀어나온 것이다. K의 동작에 차는 귀에 익은 신호음으로 반응했다. 그 소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K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는 아우디의 바퀴 소리에 묻혀버렸다. 방수 도료를 칠한 바닥은 유난히 큰 마찰음을 냈다. K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다. 아우디에서 내린 누군가를 기다렸다 함께 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만큼 타인의 존재가 불편한 공간도 없다. 나방 한 마리가 엘리베이터 천정에 설치된 CCTV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파닥거릴 때마다 가루가 날리는 것 같았다. K는 팔을 저으며 구석에 바짝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K는 무언가를 떨쳐 버리려는 듯 손가락을 털어냈다. 늦잠을 잤다. 아내의 모닝콜을 받았을 때 일어나야 했다. 다시 잠깐 눈을 붙인 게 문제였다. 놀라며 눈을 떴을 때에는 병원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었다. 이런 식의 실수는 처음이었다. 차가 많이 빠져나간 주차장은 헐렁한 느낌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K는 시동 버튼을 누르고 안전벨트를 맸다. 오늘 첫 번째 예약 환자가 누구이지 생각해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K는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곧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계기판 아래쪽 표시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다. 그 불빛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을 숙여 계기판을 들여다본 뒤에야 트렁크가 열렸다는 표시라는 걸 알게 되었다. K는 고개를 갸웃하며 룸미러로 뒤쪽을 살폈다. 어쨌든 트렁크 문을 덜컹거리며 달릴 수는 없었다. K는 재빨리 차 밖으로 나왔다. 트렁크 문은 한 뼘 정도 벌어져 있었다. 틈새로 그 안에 어둠이 새어나왔다. 그냥 닫으려다 조금 들어 올려 보았다.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다. K는 트렁크 문을 완전히 열어 올렸다. 텅 빈 내부는 기괴할 정도로 넓어 보였다. 그때서야 골프 가방이 떠올랐다. 2주 전인가 동기들과 필드에 다녀온 뒤 그대로 싣고 다녔다. 연습장에는 따로 세트가 있어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아내가 있었다면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K는 허리를 구부려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었다. 출근을 서둘러야 했지만 K는 허리를 더 낮추고 뒤꿈치까지 들었다. 허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을 무시하며 K는 잠시 그대로 있었다. 오늘 아침 뭔가가 어긋나고 있었다. 트렁크에서 K를 꺼내준 것은 휴대폰 벨소리였다. 운전석에 두고 내린 휴대폰이 부당할 만큼 큰 소리로 울렸다. 원장님,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머뭇거리는 사이 저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원장님, 지금 어디쯤이세요? 10년 넘게 들어온 김 간호사 목소리였다. 예약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김 간호사는 그렇게 묻는다. 지금 어디쯤이세요? K는 휴대폰을 든 채 트렁크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주차장이에요. 어디 요 미치시라고요? 환자분 기다리시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시간 다시 잡아줘요. 진료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건 개업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간호사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지만 K는 휴대폰을 껐다. 문득 밴쿠버는 지금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처형이 한 말이 떠올랐다. 밴쿠버는 재미없는 천국이야. 서울은 정말 재미있는 지옥이고. 처형의 말이 아니라 라디오에서 들었던가. K는 자신이 충격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골프 가방 때문은 아니었다. 사라진 것이 치실 한 가닥이었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트렁크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K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K는 트렁크 문을 닫고 시동을 껐다. 자신의 치간처럼 치밀하고 촘촘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누군가의 손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재미없는 지옥에 불시착한 기분이었다. 금방 끝날 거야. 그는 일부러 소리내 중얼거렸다. 주차장 CCTV 필름을 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실에 와본 건 처음이었다. 여직원 둘과 중년의 남자가 각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K의 말에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K는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듯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인다. 뒷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다. 관리소장이라고 적힌 명찰이 유니폼에서 반짝였다. 누군가 제 차 트렁크에 손을 댔습니다. 관리소장이 K를 안쪽으로 안내했고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주차장 위치, 주차 시간, 사라진 물건이 무엇인지 기록하더니 소장은 먼저 어제 저녁 K가 주차한 시간대에 화면부터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K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시네요. 화면을 들여다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이 화면 속의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 속의 남자는 K 자신이 분명했다. K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모습을 화면으로 본다는 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다. 잠시 후 화면 속에서 K는 자동차 키를 누르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K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기억이 없었다. 새 차는 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조금 빨리 감겠습니다. 소장이 K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러기로 작정하고 관리소에 찾아온 것이지만 K는 점점 불편해졌다. 누군가를 훔쳐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여직원 둘은 등을 보인 채 있었지만 온통 이쪽으로 귀를 열어두고 있었다. 소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옆모습에서 K는 소장이 이 일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화면 속으로는 쉬지 않고 차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머뭇거림 없이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다. K 자신도 그래 왔을 거였다. 화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뭔가 더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에 차라리 CCTV가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으면 하는 심정이 되었다. K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소장이 화면을 정지시키며 모니터를 톡톡 쳤다. 이거네요. 한 남자가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을 꺼내는 장면이었다. 남자의 동작은 가방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넣어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K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소장이 테이프를 되감은 다음 정상 속도로 틀었다. 남자가 K의 차 앞을 지나친다.
젊고 보기 좋은 체형이다. 남자의 걸음걸이에서 여유와 건강함이 느껴진다. 통로까지 나온 남자가 갑자기 멈춰선다. 그러더니 뒤돌아 K의 차로 간다. 남자는 잠시 트렁크를 내려다본다. 트렁크 바깥으로 끈처럼 보이는 것이 삐져나와 있다. 아, 트렁크가 제대로 닫힌 것 같지 않은데요. 소장이 K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다. 남자가 트렁크 문을 올린다. 골프 가방을 꺼내든 남자는 문을 살짝 내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는다. K가 타고 올라온 엘리베이터였다. 남자의 동작은 너무 자연스러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허참, 저 사람도 트렁크 문을 그대로 두는데요. 소장은 남자가 탄 엘리베이터 화면까지 확인했다. K는 건성으로 보면서 주머니 속의 키를 만지작거렸다. 맨 위에 버튼을 눌러보았다. 멀리서 자동차의 귀에 익은 신호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주머니에서 스마트 키를 꺼내들었다. 손가락을 대 확인하기 직전 K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자신이 누른 건 트렁크 열림 버튼이었다. 예전 자동차 키에서는 그 위치가 잠금 버튼이었다. CCTV에 잡히지 않았지만 버튼을 누른 순간 트렁크 문이 살짝 들렸을 것이다. 그 틈으로 골프 가방 끈이 삐져나왔을 것이다. 소장이 인터폰으로 K가 사는 라인 경비원을 호출했다. 경비원을 기다리는 동안 김 간호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원장님, 지금 어디쯤이세요? 경비원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K는 나이든 경비원을 놀라게 한 것이 자기 탓인 것 같아 불편했다. 그럴 뿐이 아닌데 말입니다. 경비원이 K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남자는 K와 같은 라인 맨 위층에 살고 있었다. 여직원이 컴퓨터에서 남자의 전화번호를 찾아 적어주었다. 그 순간 K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딱 하나였다. 어제 이 시간대에 진료실에서 누군가의 입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대에도 그래야 한다는 거였다. 심호흡이 K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었다.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일로 일상이 틀어지지는 않을 거였다. 서둘러 나오는 K의 등에 대고 소장이 말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외부 소행이면 일이 복잡했을 텐데. 하루 자체가 2시간 정도 뒤로 밀려나 돌아갔다. 예약 환자들은 화를 내고 돌아갔거나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접수대에서 간호사에게 항의하는 소리도 들렸다. 점심시간까지 K는 진료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다. 직원들은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묻지 못했다. K는 진료와 관계된 말 이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K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든 것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간단했다. 거기 적힌 11개의 숫자를 누르고 가방을 돌려놓으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러는 걸 방해했다. 번호를 누르기는 했지만 끝자리를 남기고 그만두었다. 한 번은 신호음이 울리는 순간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아내와 통화할 때도 골프 가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골프 가방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제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었다. 오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K는 수없이 메모지를 접었다 폈다 했다. 누군가의 구강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핸드피스로 환자의 치아를 다듬다 하마터면 혀를 벨 뻔했다. 옆에서 보조하던 간호사가 흡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켰다. 그날 병원을 빠져나온 K가 곧장 귀가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뭔가에 잔뜩 오염된 기분이었다. 그 상태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요양병원에 있는 노모가 떠올랐다. 퇴근하고 찾아가면 노모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주말에만 면회를 갔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병실에는 노모 혼자 있었다. 간병인은 보이지 않았다. 1년 넘게 노모를 돌봐온 간병인은 그 층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참견하느라 노모 곁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는 걸 K는 아내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예정에 없는 방문에다 전화도 하지 않고 올라왔다. 병실에 올라가기 전 K는 꼭 간병인에게 전화를 했다. 물휴지나 기저귀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묻기 위해서지만 진짜 이유는 지금 올라가니 얼른 노모 곁에 계시라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노모는 잠들어 있었다. 틀니를 빼낸 양 볼이 홀쭉했다. 잠든 때가 아니면 노모는 절대 틀니를 빼려 하지 않았다. 검사 때문에 틀니를 빼야 할 때면 고집을 부려 주치의나 간호사를 난처하게 했다. 틀니는 탁자 위 케이스 속에 담겨 있었다. 그것은 노모와는 아무 상관없는 물건처럼 보였다. K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K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이웃 병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닫을까 하다 그만두었다. 노모의 가슴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취침등 아래서 보는 노모의 얼굴은 낯설었다. 이불 바깥으론 한쪽 손이 빠져나와 있었다. K는 노모를 흔들어 깨우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노모에게 아직 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 간병인은 한참 만에 돌아왔다. K는 조금 더 노모 옆에 앉아있다 일어섰다. 차는 3층 5개 주차장에 있었다. 계단을 타고 오르다 K는 난간에 기대서 담배를 물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뭔가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송연한 일이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이발관에서 나오다 K는 건너편 생선가게에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가게 안에는 여자 몇이 더 있었고 주인은 커다란 칼로 생선을 손질하는 중이었다. K는 그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차도로 내려갔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좌판에서 갈치 한 마리를 집어든 것이다. 길고 탄력 있고 번쩍거리는 것이 분명 어머니 손에 붙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들고 있던 비닐봉투에 쑤셔 넣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K는 얼른 인도로 올라와 몸을 숨겼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제 막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잊은 듯했다.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느라 어머니를 밀쳤는데도 말이다. 갈치의 길고 날렵한 꼬리가 봉투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커다란 칼은 어머니 바로 옆 도마를 쉬지 않고 내리쳤고 토막난 생선 대가리가 그 아래 통으로 떨어져 내렸다. K는 담배를 힘주어 빨았다. 고개를 들어 건물의 창문을 헤아려 보았다. 노모의 병실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선천적으로 약한 턱과 잇몸을 지녔지만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미인이었다. 종종 K는 자신을 놀라게 한 것이 어머니의 행위 자체인지 갈치라는 물건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래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갈치가 아니라 예쁜 찻잔이나 립스틱 따위였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 K는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가는 동안 K는 아무데나 바라보았다. 말 그대로 야경이었다. 어머니의 생선 요리라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어머니가 준 충격에 복수했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조용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까지도 차분하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K가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남자는 듣고만 있었다. K의 설명은 길지 않았다. K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랬다. 잘못하셨는데요. 남자가 대답했다. 그 대답이 오히려 K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K는 담배 한 개비에 새로 불을 붙였다. 골프 가방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제 차 아시죠? 차는 어제 주차한 자리에 두겠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그 근처에 트렁크를 열어두죠. 오늘 밤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라는데요. K는 자신이 좋은 아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부모에게 살갑게 대하는 일은 없었다. 주변 친구들을 봐도 비슷했고 그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경찰한테서 연락이 갈 겁니다. 잘 협조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K는 구두로 담배를 비벼 껐다. 남자의 목소리에서 비로소 긴장감이 묻어났다. 잠깐만요. 골프 가방이 돌아왔다. K가 열어둔 트렁크에는 골프 가방과 포장한 선물 상자가 함께 놓여 있었다. 상자에 메모지가 붙어 있다. 죄송합니다. 상자 속에는 괜찮아 보이는 골프 모자가 들어 있었다. 궁금해하는 경비원에게 K는 잘 해결되었다고 말해주었다. K는 진심으로 그렇게 여겼다. 잘 해결되었다고. 처음 얼마 가는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신경이 쓰였지만 그 일은 끝난 일이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밴쿠버에서부터 모닝콜이 걸려왔고 여유 있게 병원에 도착했으며 충치나 치열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았다. 핸드피스가 내는 소음과 모형 치아틀이 주는 기쁨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저녁 시간은 기네스 2병과 TV나 산책으로 채워졌고 역시 마무리는 나일론 치실이 해주었다. 주말에는 노모를 방문했고 필드에도 다녀왔다. 남자가 준 모자는 클럽 휴게실 탁자 위에 슬쩍 두고 왔다. 남자와 만나게 된 건 2주쯤 지난 뒤였다. K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문이 열리고 K는 위에서 내려오는 일가족 옆에 동승하게 되었다. 두 아이와 젊은 부부였다. K와 남자의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균형감 있고 건강해 보이는 턱선 때문이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턱선이었다. K는 몸을 돌려 문을 향해 섰다. 등 뒤에 그들에게서 희미하게 섬유 유연제 향이 풍겼다. 그러니까 가족이야. 맥락 없이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남자의 휴대폰이 울린 건 2층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그 순간 K는 자신의 귀가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K의 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뒤돌아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K는 자신이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K가 주춤거리자 남자아이가 그를 지나 튀어나갔다. 그 뒤를 따라 가족이 차례로 내렸다. 전화 내용으로 보면 그들은 어느 모임에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고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었다. 남자가 K 앞을 지나치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K는 자신의 차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서성였다. 딴 데를 보는 척했지만 K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일가족에게는 결코 침범당한 적이 없는 친밀함과 안정감이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남자는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K는 뭔가 모욕을 당한 기분이 되었다.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느닷없이 남자에게 받아내야 할 대답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모지에 적은 죄송합니다 따위의 사과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설명이 필요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노모에게 하지 못한 질문과 대답을 그 남자에게서 받아내야 했다. 쉽게 용서해 주었으니
남자도 그 정도는 해줘야 했다. 휴대폰 액정에 번호판이 떴지만 남자의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당연한데도 K는 자신이 중요한 실수를 한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아우디가 K 앞으로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 순간 K는 차가 뿜어내는 은빛 광택에서 혐오스럽게 빛나는 비늘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았다. 핸들을 잡은 남자의 옆모습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듯 느껴졌다. 차 번호는 기억하기 쉬운 조합이었다. K는 남자가 자신과 비슷한 시간대에 퇴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간대에는 지하 2층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게 마련이었다. 언제부터인가 K는 시동을 끈 차 안에서 남자의 차를 기다리게 되었다. 많은 차가 짧은 간격으로 오고 갔지만 K는 불빛만으로도 남자의 차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남자가 주차할 자리를 찾는 동안 K는 룸미러로 그 차의 불빛을 따라갔다. 주차를 마친 남자는 곧장 차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남자의 적당한 보폭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동세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것처럼 K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입을 벌려 남자의 치아와 치열을 확인해 본다면 그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고 나면 K는 차에서 나와 그 뒤를 따랐다. 남자를 태운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고 15층에서 남자를 내려놓느라 잠시 머물며 자신을 태우기 위해 다시 하강하는 전 과정을 K는 벽에 부착된 숫자판에 전멸하는 불빛을 보며 확인했다. 가끔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남자의 차로 가보기도 했다. 4개의 원이 겹친 엠블럼이 암호라도 되는 듯 골똘히 내려다보거나 트렁크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후드에 손을 얹어 엔진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끼기도 했다. 남자의 우편물에 손을 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K는 자신의 우편물을 챙기다 남자의 것을 몇 개 슬쩍 했다. K는 그 우편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에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그걸 감추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손에 쥔 그대로 들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고 안전하다는 걸 실감한 뒤에야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우편물에 따르면 남자의 차는 지난달 선능력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했고 남자는 유명한 사립대 동문이고 인근 백화점의 VIP 고객이며 몇 개의 펀드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남자의 아내는 K의 아내와 같은 상표의 화장품을 구입했고 주로 유기농 매장에서 장을 봤다. 가족 중 누군가 단지 상가에 있는 치과에 다녀왔고 건너편 상가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자주 갔다. 그 새로운 일이 K에게 활력을 주었다. 퇴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치료 과정 중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병원 직원들은 원장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결론 내렸다. 골프 연습장 코치는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었다. 공에 집중하세요. 한 번은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남자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 간병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그날이 노모의 주치의와 면담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K를 혼란스럽게 했다. 양치 후에도 개운하지 않아 치실을 840D 굵기로 바꾸어 보았다. 아파트 경비원과 몇 번 마주쳤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고 난 우편물을 처리하는 것에 점점 신경이 쓰였다. 병원으로 가져와 버렸지만 누군가 발견할 수도 있었다. 어떤 날은 조바심에 너무 많은 기네스를 마셨다. 느닷없이 브레이크와 엑셀의 위치가 헷갈린다든지 환자가 놓은 침대의 높이를 조절하지 못해 당황하기도 했다.
K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는 듯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우편물 도난 사고에 대한 경고문이 붙었고 우편함 위 천정에 CCTV가 설치되었다. K는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동안 소홀했던 걸 벌충하기 위해 노모를 3일 연속 방문했고 늦게까지 머물다 왔다. 다음 날 간병인이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이 잠자는 시간을 놓치면 밤새 애먹어요. 아내와 아이가 돌아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K는 혹시라도 남자의 우편물이 남아있는지 식탁과 소파 주변을 살폈고 빈 술병을 수거함에 내놓았고 베란다에 내놓은 골프 가방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8주 전 그대로였다. 완벽했다. K는 어디 먼 데에 다녀온 듯한 기분으로 정작 귀가를 앞둔 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기 마련이었다. K는 이번에도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가기로 했다. 퇴근하고 병원 근처 골프 연습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다 출발하면 알맞게 도착할 수 있었다. 식사할 시간은 없었다. 연습을 마치고 햄버거를 하나 사 출발했다. 퇴근길이라 중간중간 정체 구간이 있었다. 평소대로였다. 신호 대기에 걸릴 때마다 햄버거를 한 입씩 베어 물었다. 혀에 스미는 육즙이 K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 느낌은 턱이 뻐근해질 만큼 구체적이었다. 아이는 좀 더 자랐을 테고 아내는 몰아치는 청소와 빨래로 공백을 메울 거였다. 문제가 생긴 것은 5분쯤 더 달린 뒤였다. 마지막 한 입을 삼킨 후 K는 이상을 느꼈다. 뭔가가 이새에 단단히 낀 것이다. 왼쪽 아래 어금니 사이였다. 혀로 밀어냈지만 그대로였다. 이번엔 뺨이 홀쭉해지도록 빨아들이기를 반복했다. 거슬릴 정도로 칡칡거리는 소리가 났다. 혀끝이 얼얼하고 쓰라렸다. 그것은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았다. 침에서 피맛이 났다. 치실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점점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인도 쪽을 살펴보았지만 상가는 보이지 않았다. 주춤거리는 사이 택시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 K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뱉었다. 뒷차가 길게 경적을 울렸다. 이제는 왼쪽 턱 전체가 옥신거리는 것 같았다. 좀 가라앉혀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 상태로 공항까지 가는 건 무리였다. 그가 아는 확실한 치실이 있는 곳은 두 군데였다. 진료실 선반과 아파트 욕실 수납장. 아파트가 더 가까웠다.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들렸다 가는 수밖에 없었다. 주차를 하고 나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둘러야 했지만 K는 잠시 그대로 있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많이 늦지는 않을 거였다. 차에서 내린 K는 치통 환자처럼 뺨을 손바닥으로 감싼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10층을 통과해 내려오는 중이었다. K는 숫자가 줄어드는 걸 바라보며 혀로 이새를 밀었다. 하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건 남자의 가족이었다. 하마터면 K는 아는 체를 할 뻔했다. 남자의 아내와 아들이 나오고 딸아이를 아는 남자가 K를 지나쳤다. 남자가 K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것도 같았다. 이제 얼얼한 느낌이 턱을 지나 관자놀이 쪽으로 번져갔다. K는 중국 음식점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들을 떠올렸다. 그 사이 눈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그것이 무슨 암시처럼 여겨졌다. 갑자기 무슨 말로든 어떤 말로든 남자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남자의 구강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K를 휘저었다. K는 뒤돌아섰다. 단란한 가족은
K의 차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K는 쥐고 있던 스마트키의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정확히 트렁크 열림 버튼이었다. 신호음이 울렸고 일가족이 일제히 멈칫하며 뒤돌아보았다. 남자의 의혹에 찬 눈이 K에게 꽂혔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K의 어금니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일이 시작되려는 것인지 끝나가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K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는 얼마 후면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것뿐이었다. 아내는 이제 막 재밌는 지옥에 도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올 거였다. 지금 어디쯤이에요?